32번은 내용을 알 듯 말 듯, 살짝 어려운 듯 아니면 조금 쉬운 듯 요런 지문이야.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문학에 관해서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비평가들이 있는데, 이 비평가들이 바라보는 관점, 어떤 태도, 이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하나씩 좀 볼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어. 비평가가 있어. 이 사람은 뭘 원하냐면 글을 쓰고 싶어. 뭐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좀 쓰고 싶냐면 형식주의자의 어떤 관점에서 좀 쓰고 싶대.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형식을 바탕으로 그런 관점에서 문학에 대해서 글을 쓰고 싶어하는 이 비평가는 우선 뭐이어야만 하냐면 close, 아주 면밀하고 careful, 주의 깊은 독자가 되어야 돼. 이 독자라고 하는 것은 살펴보는 독자인데, 모든 요소들, 글 속에 있는 글의 모든 요소를 개별적으로 살펴봐.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적으로라기보다는 요 요소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본다는 거야. 이거를 살펴보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How they come together to create a work of art라고 하는, 어떻게 그것들이, 여기 they라고 하는 거는 여기 elements, 이 글 속의 각각의 요소들이 come together to create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어. 원래는 come to 동사원형은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돼서 그것들이 어떻게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come together 끊어버리고 그들이 함께 와서 함께 모여서 뒤에 예술 작품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그것들이 함께 어떻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가, 뭐 둘 중에 뭐로 써도 괜찮다. come to 동사원형으로 가도 to 동사원형이고, come together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가도 to 동사원형이야.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걸 만들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그 개별적인 요소들이 예술 작품 하나를 함께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면밀하고도 주의 깊은 독자가 우선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비평가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의미에 좀 초점을 많이 두지, 이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런데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작품 자체를 본다는 거야. 작품 자체의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것. Such a reader, 그러한 독자는, 이 독자는 who respects, 존중하는데 뭐를? autonomy of a work, 결국은 작품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건 뒤로 좀 볼게. 뒤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 이 작가는 성취합니다. 뭐를? 그 작품의 이해를 성취한대. 어렵게 썼지? 그냥 그 작품을 잘 이해한다는 거야. 뭐 함으로써? By looking inside it, 그 작품의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Not outside it or beyond it, 그 작품 외부나 그 작품을 뛰어넘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 자체의 안쪽, 그 작품의 내면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작가가 있을 거고, 작가가 이 글을 어떻게 썼나라고 하는 거는 작가에 대한 조사도 사실은 필요하지. 이런 작가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작품을 쓴 거구나, 아니면 이 지금 작가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이런 내용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외부적으로나 아니면 작품을 좀 뛰어넘은 그 이외의 의미를 많이 찾게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작품 자체만 본다. 그러면 작품이 자율적으로 작품의 단독적인 면만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autonomy라는 요 말을 쓴 거야. 작품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로 쓴 거야.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품 자체의 자율성, 이거를 존중하는 사람인 거지. 뒤로 이런 것들만 너희가 잘 이해하면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럼 이건 안 하겠다는 거지. Examining, 살펴보지 않고, 뭐뭐 하지 않고라고 하되, 역사적인 어떤 기간이라던가 작가의 어떤 전기라던가 또는 문학적인 양식,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은 살펴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 비평가는 will approach a text, 이 작품의, 이 글에 접근할 거야. 뭘 가지고? 이러한 어떤 가정을 가지고. 그럼 그 가정된 내용은 뭔데?
It is a self-contained entity라고 하는 요게 it은 작품이야. 여기 it은 텍스트라고 보면 돼. 그 글은 self-contained 스스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실체래. 말이 좀 어렵지. 그래서 뭐 자급하는 이라는 말도 썼는데 사실 이 말은 독립적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independent라는 의미로 봐주면 돼. 그 글은 독립적인 실체다. 그러니까 아까 나와 있었잖아. autonomy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지. 자율적인. 그 작품은 혼자 스스로 독립하는 그런 하나의 실제적인 실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야. 해석을 그냥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낫다. 그 글은 독립적인 실체이고 또 여기에 that이라는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가정하고 또 그 비평가는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뭐를? governing principles이라고 하는 지배적인 어떤 원리, 중요한 원리를 찾고 있어.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글이 그 스스로를 드러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글 속에 그 글을 지배하는 원리, 이 원리를, 중요한 원리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글에 접근을 하겠다는 거지. 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글 속에서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고 있나 이걸 찾고 있다라는 걸 가정하면서 글에 접근을 할 것이다. 외부적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장이 조금 긴 것 같이 내려서 보면 예를 들어 correspondences라고 하는 거. correspondence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일치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 일치, 대응, 그러니까 뭔가 대응하는 거. 그러니까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거야. 일치 또는 해당, 뭐 서신교환 이런 말도 있겠고 여기에서는 어떤 일치하는 관계 요 정도의 의미로 좀 본 거야. 일치를 한번 보자. 캐릭터들 사이에서 between이 나오면 A and B의 구조가 되겠지. 그럼 between A and B 이렇게 한 거야. 둘 사이에 일치하는 것, 둘 사이에 어떤 상응하는 관계, 캐릭터들이 있어. 제임스 조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단편 소설인 뭐 에러비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속에 캐릭터들이 있고 그리고 이 캐릭터들과 그가 알고 있는 여기에 그는 작가가 되겠지. 작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둘 사이에 일치하는 것, 상응하는 것 이러한 것이 둘 사이에 일치하는 것이 아마도 흥미로울 수 있겠지. 그렇게 일치하는 관계는 참 재미일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작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비평가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아, 이 사람들하고 지금 캐릭터가 지금 겹치네. 이 작가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캐릭터를 쓴 거네. 그럼 그러한 일치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 대응하는, 상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재밌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건 뭐야? 작품을 좀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니까 벗으로 연결된 거야. 하지만 for the formalist라고 하는 이 형식주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들은 less relevant. 이게 they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이야. correspondences라고 하는 이렇게 관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덜 관련되어 있대. 뭐에? 이해. How the story creates meaning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작가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캐릭터들 사이에서의 관련성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뭐보다 뒤에 거보다 other kinds of information 다른 종류의 정보 그 이야기가 이야기 속에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 정보들보다도 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장이 좀 길게 나와 있지. 단편적으로 보면 작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과 캐릭터들 사이에 관련성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겠지. 이건 당연히 뭐 있을 거고 작가라는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대상들을 기본으로 좀 쓸 거니까. 그런데 이런 관련성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러한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형식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지? 라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서 다른 정보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 문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interesting이라고 하는 비동사 뒤에서 앞에 있는 관련성이 흥미를 주는 거야. ing, 이건 의미적으로 봐야겠고, 그리고 뒤쪽에 relevant to의 to가 전치사다. 뭐뭐와 관련된 전치사. 그래서 ing를 써야 돼. 그리고 여기 or이라고 하는 거는 than이라고 하는 거를 기본으로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것을 지금 비교할 건데, 앞에 있는 관련성과 다른 유형의 정보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에는 두 가지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지. 그럼 이 관련성이 관련이 덜합니다. 뒤에 거보다도. 그럼 여기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아 쓰는 대동사야. 비동사는 비동사로 가지. 나머지는 크게 없겠고. 그래서 형식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작품 그 자체를 독립적인 어떤 실체로 보고 자율적인 어떤 작품으로 본다. 그 내용이 작품만 본다. 주변의 외부적인 것들을 보지 않는다. 그게 이 글의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13번에 나와 있는 것은 해석이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좀 길게 나와 있거든. 문장이 길어서 그런 거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야.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자들 또는 판매업자들, 이런 어떤 판매나 제조 기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남보다 앞서서 개선에 나서는 리드 유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야. 처음부터 볼게. 제조업자들은 설계합니다. 뭐를? 자신들의 혁신 과정들을 설계한대. 어디에서? 요런 방식 주변에서. 그럼 어떤 뒤에 것이 이루어지는 이 방식 주변에서라는 거는 요 방식에 따라서라고 약간 말을 좀 바꾼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the process works라고 하는 그 과정, 즉 혁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이 혁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작동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혁신이라는 과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꼬이고 있지. 자, 이게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된다. 제조업을 하는 제조업자들은,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도 만들 건데, 그럼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뭔가 혁신적인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따라서 혁신이라는 과정을 설계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미리 내가 얘기해 줬지. 이 제조업자들이 혁신이라는 과정이 작동하는 거는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야, 다른 사람들은 못해. 뒤로 봐. 뒤로 보는데.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뉘앙스를 딱 보니까 여전히 이런 말을 쓰면 약간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지? Product Development라고 하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조업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지. 이 혁신이라는 과정,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제조업자가 모두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또 여기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 절 하나와 and 뒤에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를 뭐 전체적으로 다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내용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표시를 좀 했다. 그들이 하는 일, 이 제조업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앞에 거는 이 사람들이 다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돼? 언제나 to find, 찾는 거야. 어떤 필요를 찾아.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욕구, 소비자들의 욕구를 찾고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거겠지. 뭐 하기보다는 to find에 대해서 병렬 구조로서 feel이 나와 있었고, 두 번째 투동사 원형은 굳이 안 써도 되지. 그리고 비교 대상이라서 똑같이 또 맞춘 거야. to sometimes find, 가끔 찾기보다는, 그리고 상업화하기보다는 뭐를? 혁신을. 어떤 혁신을 찾아서 상업화하기보다는. 근데 그 혁신이라고 하는 게 뭔데? Lead user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have already developed. 리드 유저들이 이미 개발해 놓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이거를 상업화하기보다는 우리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나 욕구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채워 넣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리드 유저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는 early adapter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상품이 나오면 먼저 그거를 사용해서 장단점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요즘에는 리드 유저를 누구로 볼 수 있냐면 뭐 인플루언서라던가 그 파워 유저,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이런 거 같고 이건 조금
조금 보완책이 좀 필요하겠네요 라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장단점을 얘기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그 장단점을 해결해서 뭔가를 실제로 만들기도 해. 혁신적인 걸 만들기도 한다. 자, 뒤로 볼게. according to 라고 하는 부분. 카톡은 좀 지웁시다. accordingly라고 하는 그에 따라서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따라서, 그래서 thus 정도로 보면 돼.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생각에 따라서 라는 거야. 그래서 제조업자들이 have set up 뭔가를 만들어 뭘 설치하냐면 market research라는 시장조사 부서를 만드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건데, 이 뭐 하기 위한 거냐면 탐색하기 위한 거지. 처음에 need라고 하는 걸 찾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the needs of users, 사용자들의 욕구나 어떤 필요를 탐색하기 위한 거야. 어디에서? 타겟이 되는 시장에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대상이 되는 시장에서 사용자들의 욕구를, 어떤 요구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 부서를 만드는 거야. 또 만드는 게 있어. 뭘 만드냐면 Product Development Groups라는 걸 만들어. 상품 개발 그룹을 만들어. 뭐 하기 위한 거냐면 to think of suitable products라고 하는 적절한 상품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또 이런 걸 만들어. 그런데 이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to address those needs라고 하는, 우선 욕구를 찾아냈지. 탐색을 했으니까. 그럼 그러한 욕구나 어떤 필요라고 하는 demand 정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런 수요나 욕구나 필요라고 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상품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을 또 만들어내는 거야. addres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처하다. 이 정도로 보면 된다.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계속 하는 거지. 이 과정은 전부 다 뭐야? 이거는 제조업체에서 제조업자들이 다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직접 한다는 거야. The needs and prototype solutions.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괜찮겠네. Of lead users. 이 리드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필요 또는 욕구, 그리고 시제품의 해결책들, 리더 유저들이다라는 사람들은 미리 먼저 생각을 하고 다른 소비자들보다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시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해결책을 만들어냈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비록 조금이라도 마주친다라고 해도, 해석하고 문법은 좀 이따가,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으로 거부돼. 뭐로써? 관련 없는 것으로. of no interest. 전혀 흥미가 없는, 관련 없는 것으로. 흥미롭지 않은. 우리가 전치사하고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이렇게 쓰게 되면 형용사 성질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interesting outliers 이런 의미랑 같은 거야. 노가 붙었구나. Not interesting outliers가 되겠지. 그러니까 전혀 흥미롭지 않은 어떤 그 outlier, out 밖에 놓여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 범위에서 많이 벗어난 이러한 것으로서 전형적으로 거부된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의 관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는 지금 우리 거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관심도 전혀 없고 우리 거랑은 상관없어. 외부에 있는 거야. 이렇게 거절된다는 거지. 그래서 의미적으로 좀 체크를 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lead users가 만들어낸 어떤 얘네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접하게 된다라고 해도, 그럼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라고 제조업으로 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거절한다는 거야. 그래서 if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지만 ing라던가 pp라고 하는 것도 올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럼 선택해야겠지. encounter 타동사야. 목적 없으니까 수동. 그럼 at all이라고 하는 거는 뭐로 쓰일 수 있냐면 조금이라도 라는 의미야. 이 at all이라는 단어가 부정문이나 조건문 같은 경우에서 보통 if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서 쓰이게 되면 조금이라도 라는 의미로 쓰일 거고, 얘는 양보의 의미로 좀 쓰면 될 것 같아. 실제로 뒤쪽에 그러면 리드 유저라고 하는 사람들, 뭔가 혁신적인 것들을 미리 좀 많이 파악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앞서가 있는 이 리드 유저가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것들이 이 제조업에 전혀 안 들어오느냐? 들어오기는 해. 실제로 이 리더 유저의 혁신이 do enter a firm's product line, 생산 라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회사의 생산 라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회사가 이 리드 유저들의 혁신적인 것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조차도, 가운데 잠깐 뺄게.
그 리드 유저들이 만들어내는 이 혁신적인 것들은 전형적으로는 arrive 도달하게 되는데, 즉 이 생산 라인에 도달하게 되는데 뭘 가지고 lag 지연을 가지고 도달한다는 거야. 좀 늦게 도착해. 한참 지연된 다음에 생산이 시작된다는 거지. 그리고 by an unusual and unsystematic route라고 하는 좀 이례적이고 평범하지 않고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reject라고 하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다시 볼게. 이렇게 될 때 여기 리드 유저의 혁신적인 것들이 회사의 생산 라인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이 리드 유저의 혁신적인 것들은 have been shown 지금까지 보여졌어. 뭐라고? To be the actual source 실제적인 어떤 뭐 출처 아니면 원천 아니면 근본적인 것 이렇게 이런 것이라고 보여졌어. 뭐에? 많은 중요한 혁신들, 많은 회사들에게 있어서 많은 중요한 혁신들의 정말 실제적인 어떤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야. 들어왔더니 아 이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하나씩 끊어가면 된다. 그래서 리드 유저의 혁신적인 것들이 회사의 생산 라인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들어가게 됐더니 많은 회사들에게 있어서 많은 중요한 혁신의 실제적인 어떤 근본적인 것이구나 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보여지게 되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형적으로는 굉장히 지연된 후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례적이고 비체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도입이 되었다라는 것. show라고 하는 단어는 show 쓰고 목적어 쓰겠지. 이 목적어가 뭐뭐라는 것을 보여주다라고 할 때 show 목적어 투동사를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돼. 그 정도까지야. 그래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은 판매, 제조업자들이 아니라 리드 유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조업자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그 과정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다. 이 정도가 보면 되겠다. 34번은 가장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배경 지식이 있다면 음악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뭐 이거 별거 없네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이 지문을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음악을 나도 잘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 교향곡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몇 개의 음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원래 이 지문은 어디서 나왔나 좀 보면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하는 교향곡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교향곡에 대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좀 안내서 같은 이런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는 거였거든. 그럼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 요거 하기 전에 요것도 한번 보자. 지금 보면은 보다 보면 이제 전개부라는 게 나와.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보통 이게 소나타 형식에서 많이 쓰는 거다라고 한데 별걸 다 공부해야지. 보자. 어쨌든 이 음악의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나타 형식은 처음에 제시, exposition이라고 하는 뭔가 제시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뭔가를 그 음악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키워 나가는 거지, 전개. 그리고 다시 처음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돌려놓는 재현부라고 하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1악장의 구성을 나타낸다라고 봐. 여기에 movement라고 하는 것도 나온다, 이 지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런 movement나 development라던가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움직임이고 이건 발전이고 일반적인 독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건데, 음악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적인 음악 지식을 알고 거기에 끼워 맞춰져 있는 어휘를 알아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첫 단어부터 나온다. development라고 하는 거 처음부터 볼게.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개부야. 그러니까 전개, 음악에 있어서 이제 전개를 시키는 거야. 이 전개부는 can get very complicated. get이라고 하는 것은 되다, 어떤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형용사를 이렇게 써주고 있고, complicated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이라는 단어로 보면 될 것 같아. 얘가 복잡해지는 거야. 얘가 뭔가를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ed 형태로 복잡한이라는 단어로 써준 거고, 그리고 이거는 fanciful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fancy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뭐 공상 이런 말을 쓰기도 할 건데, 그러니까 fancy점 하면은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 뭐 다양한 것들을 파는 뭐 문구점 이런 말도 있잖아. 그러니까 fanciful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좀 화려한 거야.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고 좀 기발한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성 있는 걸 이걸 fanciful이라는 말을 써. 그래서 fanciful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변덕스러운, 별난, 괴상한, 기발한 이런 의미가 fanciful이라는 걸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그 전개부가 있고, 그 처음에 뭔가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음악이 그 다음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막 펼쳐지게 돼. 그러니까 다양하다라는 의미의 fanciful이라고 하는 걸로 쓰인 거다. 뭐 우리 이 해설지에는 뭐 별난 이런 말로 쓰이겠지만. 그래서 전개부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이 얘는 이제 푸가야. 푸가라고 하는 왜 웃었냐면 여기 또 푸가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푸가를 알아야 돼. 푸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선 해석부터 볼게. 뒤에 나와 있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푸가라고 하는 것이 뒤에 거를 보여준대. 뭘 보여주냐면 how far this process could go라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마 전개부를 뜻하지 않을까 싶어. This process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this process는 어떤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제시부가 있고 전개부가 있었는데 이 전개부라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해지고 뭔가 별나고 화려해지는데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대. 그래서 요거는 약간 의역이 좀 들어간 건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얼마나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 그럼 이게 효과가 있다면 쭉 갈 거고 효과가 없으면 그냥 멈추겠지.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해서 이러한 과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준대. 이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푸가라고 하는 이 형식의 곡을 보면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이때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가끔은 앞뒤콤마니까 가끔은 이 멜로디 라인이다라고 하는 거지 단지 그냥 handful이라고 하는 거는 손에 가득 담을 정도 손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적은 양의 그러니까 소수의 적은 양의 음들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개가 있는 거야 소수의 적은 양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끔은 이러한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was all 전부야 뭐의 전부인데 작곡자가 필요한 전부야 여기에 목적어가 지금 없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쓴 거야. 뭐 하기 위해서 create a brilliant work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부래. 원래 훌륭한 작품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멜로디 라인이 있어야겠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냥 몇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이게 전부인 거야. 여기에 그 brilliant work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많은 복잡한 전개를 가지고 있어. 뭐 안에서 일관성 있고 응집성 있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자 보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멜로디가 있을 거고 음의 배열들을 쭉 쓰겠지 악보라고 하는 건 음들이 계속 배열되어 있는 것들이잖아 그럼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일관된 어떤 구조 안에서 복잡한 많은 전개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복잡한 많은 전개. 여기서는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음이 전개되어지는 모습 이런 걸 좀 보면 될 것 같아. 굉장히 많은 복잡한 전개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 그러니까 작품 하나로 봤을 때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이 전개되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펼쳐져 있을 건데 이러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다 뭐냐면 필요한데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의 멜로디 라인인 거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과정, 이 development라고 하는 전개부라고 하는 것이 복잡해지고 화려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충분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야. 이 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푸가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푸가가 뭔지 좀 보자. 음악을 공부하는 건지 영어를 공부하는 건지 푸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뭐 모방 대입법적인 악곡 형식의 일종으로 그 작품 뭐 저쪽에 나오고 동시에 진행하는 선율들을 하나의 주제로 모방하고 합쳐서 만든 어렵다 그지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 하나의 테마, 주제가 다른 성부의 규칙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방 반복되어 가며 고도의 대립 기법으로 구성되는 복사. 어렵네. 그래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걸 다 찾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는 모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어. 그랬더니만 여기 어떤 사람이 뭐 이제 음악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거를 내가 공부해서 보면 여기서 어떤 걸 보면 되냐면, 이쪽에 보니까 앞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요 정도까지의 음의 구성을 한번 봐봐. 요게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나가지. 요게 요 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 요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것에서,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요 위쪽 요 부분, 요 부분하고 지금 똑같아. 구성이 딴딴딴 나오고, 여기에 점 음표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분이야 32분 음표야 32분 음표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구성 똑같지.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이걸 주제라고 하는데, 이걸 subject라고 하고, 이 subject가 이루어지면 subject가 밑으로 계속 이어지고 이걸 받아서 답을 해주는 거야, answer. 그런데 이거를 똑같이 모방하는 거지. 근데 똑같은 음을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높이거나 낮춰서 음의 위치를 좀 바꿔서 하는 것, 요거를 푸가라고 한대. 요거를. 자, 이거 음을 한번 들어보자. 어이? 음을 들어봅시다. 지금 서브젝트가 연주했고, 지금 이제 앤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서브젝트는 다른 걸 연주하죠. 됐나? 이거 들어봤나? 처음에 뭔가가 하다가 갑자기 피아노미 뒤에 한번 더 붙지. 이런 걸 이제 푸가라고 한다는 거야. 자, 됐지 그러면? 여기 푸가야.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정도야. 그냥 최대한 내가 알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이거야.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세바스찬 바흐의 푸가라고 하는 곡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전개되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전개가 될 때 그 푸가 형식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들을 쓰는 거야. 그래서 아까 잠깐 좀 이게 지금 나와 있나, 다시 한번 좀 보면, 요 밑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진행되다가 여기서는 이제 5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툭 떨어뜨리고, 여기에 이 4도였는데 여기는 5도로 떨어뜨려.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거야. 이렇게 변화. 자, 그 정도까지 보고 뒤로 또 보자. 또 어떤 내용인지. 루디그 반 베토벤스라고 하는 이 베토벤의 유명한 5번 교향곡이 있어. 이거 운명 교향곡이야. 이 운명 교향곡은 뒤쪽으로 좀 내리고, 뭘 제공해 주냐면 아주 특별한, 좀 대단한, 아주 뛰어난 어떤 예를 보여준다라고 해. 아주 훌륭한 예를 보여주는데, 어떤 예냐면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 우리가 마일리지라고 하는 걸 보통 비행기 타고 나면 나중에 마일리지 준다 뭐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 마일리지를 모으면 또 비행기 탈 수 있지. 이거는 혜택과 이익이라는 거야. 얼마나 많은 이익을 클래식 작곡자가 얻을 수 있냐라는 거지. 어디에서? 몇 개의 음표로부터, 또 단순한 리듬이 있는 그 태핑, 두드림으로부터. 자, 우선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작곡자가 필요한 전부일 수 있다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몇 개의 음만 가지고 이러한 음을 단순하게 리듬감 있게, 탭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엔 좀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아까 악보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악보라고 하는 거를 음을 가지고, 음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음표들을 요 악보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거, 그러니까 이걸 탭, 두드린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걸 땡땡 이렇게 두드린다,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쨌든 요 안에 악보 안에다 집어 넣고 이 음표들을 리듬감 있게 표현한다라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어. 다시 볼게. 그래서 뒤에 앞에 나와 있는 요 5번 교향곡을 보면 5번 교향곡이 아주 훌륭한 예를 보여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교향곡 작곡자가 얻을 수 있냐라는 거지. 몇 개의 음과 이 몇 개의 음을 가지고 단순히 리듬이 있게끔 표현함으로써 이것으로부터 뭔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여기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도입부가 있잖아. 다다다덤 이렇게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모두가 has heard 들어봤을 거야. somewhere 어딘가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는 이 음은 얘가 주어 동사 appears 나타나 어디서 나타나는데 incredible variety of ways 여기에 a variety of가 이렇게 쓰이게 되면 다양한이야. incredible이라고 하는 건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굉장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어디서 나타나는데 근데 throughout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걸쳐 있지 모든 곳이라고 보면 된다. Not only the opening movement라고 하는 movement 나왔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 악장이라는 거야. 악장. 악장도 정확하게 너희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시부, 전개부, 그 다음에 재현부 요 세 가지를 묶어서 하나의 악장. 그래서 보니까 뭐 악장이 보통 악보 하나에 한 면 정도가 악장이 되나 봐. 그래서 단지 처음에 도입되는 그 악장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남아있는 세 개의 악장 전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운명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 마치 뭐처럼 뒤에 나와 있는 좀 내릴게. 이러한 요 리듬 이거 멜로디가 있는 음이잖아. 요게 몇 개의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 음이 마치 뭐처럼 like a kind of motto. motto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호 계속해서 외치는 거잖아.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구호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구호라고 하는 건데 음악에서도 그런 구호가 있다라고 해. 그래서 악구라는 말을 쓴 거야. 음악에서의 구호, 악구. 그러니까 일종의 악구,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음의 배열, 이런 걸 모토라고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악구나 connective thread라고 하는 뭔가 연결시켜주는 선과 같은 그런 거와 같은 그런 것처럼 앞에서 남아있는 3악장과 처음의 악장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거지.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우리가 not always 언제나 뭐뭐 할 수는 없겠지. 언제나 볼 수는 없는 것처럼 가끔 보고 가끔 못 보잖아. 뭐를 복잡한 이 붓놀림 brushwork라고 하는 붓의 작업 이 뒤에 이 붓의 작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goes into the creation of a painting.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간 그러니까 그림을 만들어고 그림을 창작하는 데 들어간 여기에 사용된 이러한 복잡한 붓놀림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페인팅이라고 하는 결과만 보는 거잖아. 화가가 어떤 식으로 붓을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대단한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나 이걸 언제나 볼 수는 없겠지. 뭐 옆에서 있는 사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마도 언제나 뒤에 거를 알아차릴 수는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베토벤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용을 찾아내느냐. 뭘 위해? 자신의 악구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그 음악의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악구를 위해 어떻게 계속 새롭게 사용하는 것을 찾아내느냐. 이 방식은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고 또 그가 어떻게 developed his material into a large cohesive statement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료.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음들이지 뭐. 음표. 이 notes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음들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뭐로 커다랗고 응집성 있고 일관성 있는 진술?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로 할 땐 진술이겠지만 음악적인 표현으로 보면 되겠지. 더 커다랗고 그리고 응집성 있고 일관성 있는 음악적인 표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음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언제나 볼 수는 없는 것 같아. 과정적인 거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지. 킵담의 목적 ing를 써준 거고. 그렇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라고 해도 a lot of the enjoyment, 즐거움, 많은 즐거움, 우리가 얻는 많은 즐거움이 있잖아. 뭐로부터 얻는데 that mighty symphony, 그 강력한 교향곡으로부터 얻는 이 즐거움, 많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야? From the inventiveness라고 하는 여기는 그냥 창의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invent가 발명하는 거니까 발명하는 거는 창의성. 그
교향곡 뒤에 숨어진 그 창의성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는 거는 교향곡이라는 것을 보겠지. 마치 화가의 그림처럼.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용을 찾아내고 그리고 뭔가 음악적인 커다란 표현으로 자꾸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같은 거다. inventiveness라고 하는 것과 공통된 내용. impressive, 인상적인 음악의 아이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아이디어를 인상적으로 전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 보면은 음악에서는 푸가라고 하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의 멜로디 라인이 음악에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작곡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는 훌륭한 음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작곡자의 굉장히 많은 창의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 35번을 보도록 하자. 35번은 정보의 어떤 유용성, 정보의 효율성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혜택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35번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 동물이 있는데 이 동물이 어디 있냐면 갈등에 있대. 그러니까 뭐에서 갈등을 가지고 있냐면 between A and B의 구조야. between이 전치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명사로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상대방을 공격할 것인가 또 아니면 뒤에 fleeing이라고 하는 도망가는 거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과 도망가는 것 사이에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이 동물은 아마도 처음에는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이라고 하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뒤에 이 정보가 뭘 해줄 수 있냐면 enable, 목적어, 투동사원으로 갈 수 있지. 그 동물로 하여금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정보. straight away라고 하는 거는 즉시라고 보면 된다.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충분한 정보를 처음에는 가지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rival이라고 하는 상대방을 딱 맞닥뜨렸는데 저놈이 어떤 놈인지 힘이 센 건지 뭔지 처음에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이 있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충분한 정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뒤쪽으로 보면 enable 목적어 투동사원은 괜찮은데 여기 it이라고 하는 거에서 itself라고 하는 부분은 쓰지 않는 게 좋겠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제귀대명사를 쓴다라고 했을 때에는 주체와 같을 때 쓰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의 동사적인 개념은 enabled이라는 거고 그럼 enabled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이 동물이 아니라 information이지 정보가 뭔가를 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itself를 쓰게 되면 정보가 되고 여기도 정보가 돼버리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it은 동물이기 때문에 itself는 안 된다. 그러면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 상대방이 is likely to win the fight라고 하는 이 상대방이 싸움에서 이길 것 같다면 then 그러면 최적의 결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would be 뭐일 거냐면 to give up immediately 즉시 포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not to risk 이렇게 하겠지. to는 굳이 쓸 필요 없는 거네. 병렬 구조니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야. risk ing 뭐뭐 할 위험을 감수하다. get injured get은 되다 뒤에 어떤 상태가 되다. 여기는 injury라는 단어가 뭔가 부상을 입히는 거잖아.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부상을 입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될 거야. 그럼 이 말은 지금 왜 쓴 거야? 이런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런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결정을 할 거고 하지만 또 이런 정보가 있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상대방이 be likely 다음엔 투동사원형이었고 만약 상대방이 약하고 쉽게 패배시킬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there could be considerable benefit이라고 하는 상당한 혜택이나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 considerable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말이 나오는 뭔가 좀 흔하긴 하겠지만 considerate이라는 단어가 있어. 얘는 사려 깊은이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안 돼. 여기는 이 benefit이라고 하는 것이 많다라는 의미로 가야 되기 때문에 a lot of 정도의 의미로 보는 거야.
상당한 혜택이나 이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going ahead. 앞으로 나아가서 여기 전치사 다음에 ing and ing 나아가서 얻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대. 뭘 얻냐면 어떤 영역, 그리고 암컷, 그리고 음식, 식량, 그리고 whatever is at stake. at stake라고 하는 것은 얘가 성패를 결정할 수 있는 요런 의미로 쓰여. 성패가 달린 성공, 패, 실패, 성패가 달린 이라는 의미로 at stake를 쓴다. 그러니까 성패가 달려있는 어떤 것, 원래 스테이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쓰면 뭔가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기 같은 걸 할 때 야 100원 빵 이런 말 써도 되나? 100원 빵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걸려 있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스테이크 이런 말로도 쓰기도 해. 어떤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뭔가 걸어 놓은 것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성패가 달린 것 정도. 성패가 달려 있는 모든 것들을 얻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지. 정보가 있다면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whatever이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는 what is at stake라고 하는 걸 써도 무리는 없어 문법적으로. 근데 ever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모든의 의미가 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나와 있는 구조로 본다면 obtain이라는 단어 뒤에 목적어 or 목적어지. 지금 다 명사성질로 가야겠지. 그럼 이만큼이 다 명사성질인 거고 그리고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is라는 거 앞에 주어가 없는 거잖아. 그럼 불완전하면서 뒷문장이 불완전하면서 명사성질, 그럼 what을 써야 돼. 거기에 EVL이라는 걸 쓰면서 모든 의미가 좀 추가됐다고 볼 수 있고 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정보라고 하는 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by taking a little extra time 약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뭐 할 수 있는 collect information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가짐으로써 뭐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동물은 is more likely to reach a decision 결정에 좀 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결정인데 maximizes its chances of winning 승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결정에 좀 더 도달할 것 같다라고 해. 뭐보다 만약 그 동물이 takes a decision, makes a decision 같은 말이겠지. 결정을 취하다, 즉 결정을 할 때보다도 뭐 없이 그런 정보 없이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것도 정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할 만한 시간을 좀 가져서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 승리하고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정보를 좀 얻어라 이런 내용이겠지. 많은 신호들, 우리 주변에는 이 정보를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있어. 이 신호들은 이제 여겨집니다. C라는 단어는 C, A, S, B의 구조로 쓰고 A를 B로 여기다. 그럼 요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형용사나 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고 문법적으로 as는 여러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전치사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봐. 여기는 ing를 이렇게 썼어. having this information 이 정보를 요 information gathering까지 가겠네. 이러한 정보의 수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having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have라는 단어 자체가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의 의미는 쓰일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많은 신호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신호들이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기능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대. 또는 평가 기능이다라고 했는데 or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선택의 의미로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or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 따옴표를 쓰면서 뭔가를 썼지. 그러니까 여기에 따옴표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하겠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거는 즉 다시 말하자면 평가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우리 주변의 여러 신호들이 뒤에 나와 있는 정보 수집, 즉 다시 말하자면
평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돼. 이렇게 평가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여하냐면 mechanism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스템용으로 보면 편하다라고 했어. 의사결정 과정의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거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supplying,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뭐에 대해서? likely라고 하는 건 여기서 형용사야. 있을 법한 그럴듯한 outcomes of the various options, 다양한 선택들의 있을 법한 가능성 있는 결과들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시스템에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 문법적으로 따지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다 끝났어. 여기까지만 봐도 문장에 큰 무리 없이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signal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여겨집니다. 끝나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연결을 좀 시키고 있고 contribute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쓰이거든. 그래서 to랑 항상 같이 세트로 가고 그래서 ing로 쓴 거다. 수동구조를 못 만들어서.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뒤에 기여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진 부분이야. 만약에 이거를 좀 쓴다면 뭐 which directly 글씨는 잘 못 써도 contribute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태블릿이 한 10년이 넘었거든. 굉장히 오래된 기계야. 글씨가 잘 안 써져.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뭔가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보,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한 내용이야. 36번은 화석 기록에 관련된 내용이야. 화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의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시작으로 이 내용이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언급이 좀 된다. 화석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진화의 기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증거, evidence, 진화의 증거를 제공해 줍니다.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야기는 이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one은 앞에 있는 요 story를 대신하는 거야. one of 중에 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우리가 one of 복수명사처럼 뭐뭐의 한 가지라기보다는 얘는 그냥 story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돼. 변화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화석이 말해주는 거는 변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래. 생명체들은 존재했었어. 언제? 과거에. 그런데 이 생명체들은 are no longer with us. 우리와 함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 that은 관계대명사야. 주어가 없는 걸 보니까 앞에 선행사가 creatures라고 하는 예로 되어 있어.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 뒤로 좀 빠져 있고, existed라고 하는 것은 과거니까 과거형으로 쓰였고, 자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 pp를 쓸 수가 없는 부분이야. 우리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생명체들이 과거에는 존재했었지. sequ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된 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이런 의미로 쓰여. 일련의 변화들이 연속된 어떤 일련의 변화들이 발견되고 있대. 어디서? 많은 화석에서. 그런데 이 화석은 뭘 보여주냐면 change, 변화를 보여줘. of certain features라고 하는 어떤 특징들의 변화를 보여준대. over time, 시간에 걸친 특징들의 변화. 어디에서? a common ancestor이라고 하는 공통의 한 조상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특징들이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라고 해. as, 뭐에서처럼, in the case of the horse, 말의 경우에서처럼, 하나의 공통 조상이 있었고 그것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걸쳐 어떤 특징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많은 화석들에서 일련의 변화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showing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앞에 있는 fossils이라고 하는 거를 꾸며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fossil이라고 하는 화석이 뒤에 거를 보여주는 거고, show는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ing로 이렇게 쓰면 된다.
뭐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나왔지만 이거는 이 아마 그 진화에 관련된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일 것 같고, 근데 우린 잘 모르잖아.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만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쿠 어디 갔냐면 뒤로 좀 봅시다. 말이 진화를 좀 했대.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말은 몸집이 커졌고 다리도 길어졌고 양옆 발가락이 퇴화하고 주둥이는 길어지며 뇌도 커졌대. 실리카가 많이 포함된 질긴 풀을 먹기 위해서 잘 마모되지 않는 어금니도 높게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의 진화라고 하는 것인데, 진화에서는 좀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자, 그 내용이 이제 여기였다는 것. apart from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이외에도 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 뭐뭐 이외에도 demonstrating, 그러니까 여기 apart가 떨어진 거거든. 여기로부터 떨어진 거니까 이거 말고 또 있다는 거야. demonstrating, 보여주는 거네. 뭘 보여주는데, 진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화석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뭐를? 테스트를 제공해 준대. 예상에 대한 테스트. 근데 그 예상이 만들어진 예상이야. 뭐로부터? evolutionary theory라고 하는 진화 이론으로부터. 다시 갈게. 진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발생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도 화석 기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화 이론에서 나온 예상, 진화 이론이 만들어낸 어떤 예상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provide test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고, 뒤에 나와 있는 prediction을 만드는 거니까 예상한 거로 보면 되겠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얘를 주체처럼 해석해서 진화론이 만들어낸 예상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풀면은 해석이 조금 더 부드럽지. 그리고 뒤쪽에 made는 타동사, 목적 없는 상태로 앞에 걸 꾸미니까 수동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진화론, 그 앞에 나와 있는 화석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는 진화가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럼 이게 정말 맞나?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뒤에 이제 예를 들어서 theory라고 하는 이 진화론이 예상을 하고 있어. 어떤 예상을 하고 있냐면 single-celled organisms라고 하는 단세포 유기체들, 생명체들이 진화했다라고 예상을 해. 과거 시간이니까 그냥 진화한 거는 예전에, 과거이니까 이들을 썼을 거고, 이론이 보여주는 거는 현재 이루어지는 그 어떤 현재 얘기해 주는 내용이니까 여기 S 현재형을 썼다. 뭐 전에? 다세포 생명체 전에 단세포 이 생명체가 진화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 근데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론이잖아. 우리가 그 과거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론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하고 예상하고 있는 거겠지. 화석 기록은 이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대. 그 무슨 말이냐면 다세포 생명체가 are found, 발견된다는 거야. 어디서? 지층. Earth라고 하는 것이 지구 또는 땅이라고 하는 건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흙들이 시간이 되면서 쌓이면서 이게 층을 만들어. 이걸 지층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러 지층에서 발견되고 있대. 언제? Millions of years after. 뭐뭐하고 나서 수백만 년 후에. First appearance of single-celled organisms라고 하는 단세포 생명체가 처음 등장하고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지층에서, 여러 지층에서 발견되고 있다라고 해. 여기 시간을 나타낼 때 보통 after 앞에다가 시간을 쓰지. 첫 번째 출현, 단세포 생명체의 첫 번째 출현이 있고 수백만 년이 지난 후에 이 지층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은 단세포가 먼저고 나중에 다세포구나, 이렇게 뭔가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주목하십시오. possibility, 가능성.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건 자동사다. 비동사 PP 쓰면 안 돼. 그럼 어떤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을 동격의 that으로 본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여기 that이라고 하는 요 부분, 얘가 지금 뒤에 하나의 문장으로서 요 앞에 있었던 possibility하고 같은 내용이야. 그 반대가
역시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화론은 이론이니까 그것이 정말로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그 반대가 될 수 있대. 그 무슨 말이냐면 만약 다세포 생명체가 실제로 발견된다면 뭐 했다고? To have evolved, 진화했다고. 뭐 이전에 단세포 생명체보다 그 이전에 진화했다라고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진화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되겠지. 실제로는 지금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그래서 가정법을 쓴 거야. 가정법, 현재 또는 이 가정법에서 과거형을 썼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시간이나 미래 시간에 대해서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형을 쓴 거야. 지금 발견된다면, 앞으로 발견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표현으로서 if 쓰고 여기 과거네. 여기 were 과거형 써주고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원형 써준 거다. 요 뒷부분에서 reject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속되지 않아야겠지. 기존에 있었던 이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 발견될 거니까. 그래서 rejected란 말을 썼고 이쪽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가 find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어를 쓰고 그 뒤에 투동사원형도 쓴다. A가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다, 뭔가를 발견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 그럼 요 뒤쪽에 to evolve를 쓰지 왜 to have evolved를 썼냐 라고 본다면 발견됐지, 어떤 일이 발견이 됐어. 그런데 그 발견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야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쓸 때 우리가 have plus pp 형태로 이렇게 쓴다라고 봐. 그럼 요 have plus pp라고 하는 것을 투동사원형하고 접목시키다 보니까 to have pp를 쓰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발견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부터 진화해 온 거야 라는 의미로 완료형을 썼다라고 볼 수도 있어.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to have pp를 써야 된다는 거야 여기는. 뒤쪽에. 그래서 훌륭한 과학이라면 뒤에 언제나 allow for, 허용할 거야. allow for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고려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거부라고 하는 가능성을 언제나 고려하게 되겠지. 훌륭한 과학 이론이라면 언제나 거부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리고 허용해. 고려하다도 있어 이게. 그렇게 해석도 괜찮다. The fact, 사실, 어떤 사실? We have not found,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 뭐를? 그러한 경우를.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거부, 반대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 In countless examinations of the fossil record라고 하는 이 화석 기록에 굉장히 수없이 많은 탐색에서 그런 경우, 그럼 그런 경우는 진화론을 반대로 거부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조금 자세히 다세포 생명체가 단세포 생명체 이전에 진화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이 사실이 강화시켜주는 거지. 뭐를? 케이스는 주장이야. 뭐에 대한 주장? 진화론에 대한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건 완벽하진 않겠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화석이다라고 하는 그 화석의 기록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나온 것처럼 진화론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뒤에서 한번 다시 언급했다고 볼 수 있어. 37번은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우선 매몰 비용 오류가 뭔지를 좀 보자. 우선 지문에서도 좀 잘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요렇게 설명이 좀 나와 있어.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이 일단 어떤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 그런데 그게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다라고 해도 이전에 투자한 것이 아깝거나 아니면 자기가 행동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욱 깊이 개입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한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예시는 좀 오래된 것 같아. 비디오 테이프는 지금 아니잖아. 빌려온 비디오 테이프이 재미가 없어. 안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돈을 냈잖아. 그러니까 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는데 돈을 지불했으니까 어떻게든 그걸 끝까지 보는 거야. 아니면
휴일에 어디 놀러 가려고 저기 펜션을 예약해놨어. 그런데 몸이 너무 아파. 그러면 그냥 취소하거나 안 가면 되잖아. 그런데 휴일을 위해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외출을 굳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빠져있는 돈, 이 sunken cost fallacy라는 건데, sunken이라고 하는 것이 가라앉은 거거든. 가라앉은 이 돈은 더 이상 끄집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만큼의 어떤 그 가치를 다시 얻기 위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한대. 교재에서도 요 설명이 좀 잘 나와 있다. 예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잘 나온 것 같아.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 In economics, 경제학에서 보면 there is 뭐가 있냐면 주요한 어떤 원리가 있어. principle, 어떤 원리가 있대. 그 원리는 known, 알려진 원리인데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sunken cost fallacy라고 하는 매몰 비용 오류라고 알려진 원리가 있대. 이 원리의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when you are invested, 이건 좀 이따 설명한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어디에서 어떤 것에, 그러니까 뭔가를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걸 가지게 된 거야. 이걸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overvalue라고 하는 거야. 너무 과하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지. 그거를 이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하는데, 투자를 했어. 내 거야. 그럼 그거는 이제 내 건데 여기에 너무 푹 빠져 있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이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하는데, 조금 더 가면 좀 이따 설명할 거다. This leads,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만듭니다. lead 목적어 투동사 원형, 계속해서 on path, 어떤 길 위에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길 위에서 계속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또는 계속 pursuit, 추구하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지. 계속하게 만드는데 on path or on pursuit,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continue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어로서 pursuit, 이거를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위에 있게끔 만든다. 지속하게 만드는 거지 어떤 길과 추구 위에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따르고 계속 추구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추구라고 하는 pursuit이라고 하는 거는 should clearly be abandoned, 분명히 버려져야만 되는 그러한 추구인데 계속 추구를 하게 만든다는 거야. 아까 설명했던 것들이지. 투자한 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춰야 되고 그걸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빠져드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매몰 비용 오류라고 하는 거고. 자, 아까 여기서 자꾸 이거 다시 설명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왜 그러냐면 invest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일반적으로 타동사야.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고, 목적어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동을 쓰는 건 큰 무리가 없지. 그런데 invest라고 하는 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돈을 써. 물론 사람을 쓰기도 한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거고, 사람에다가 invest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뭐 권한을 부여하다 정도의 의미로 invest라고 하는 것을 좀 쓰거든. 근데 이 부분에서 you are invested는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그럼 여기는 you are invested라기보다는 you invest라던가 뭐 타동사라서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비동사 PP로 사람을 주어로 쓰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식으로 본다면 어떤 주어가 있을 거고 invest가 있고 뒤에 you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라는 거잖아. 사실 보면 invest 뒤에 목적어 얘가 주어로 다시 돌아가면 얘가 BPP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이 문맥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지. 정확하게 좀 내 말이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 그래서 요게 수동이라면 얘는 목적어였다는 거겠고, 그럼 목적어 자리에 한번 놓고 보면 invest you, 여러분에게 뭔가를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좀 찾아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떤 의견이냐면 요거 아니고 여기를 봅시다. 여기서 이 사람도 이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잠깐만 잘 볼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왜 이러시나 이거. 이 정도 됐네.
이 보면 the bank was invested라고 하는 거 이게 은행이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거든. 근데 이 was invested를 써버린 거야. 이 사람이 궁금했던 거야. 왜 이렇게 쓰느냐? 이 was라는 거 좀 불필요한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만 이 원어민이 이제 대답을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 만약 이 뒤에 나와 여기를 볼까? 여기 to be invested in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세계에서는 좀 흔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투자한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현재 분사와 같은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지. 그 당시에 논의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은행의 자본의 많은 부분이 지금 부동산 투자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고. 그럼 만약에 여기서 invested heavily라는 것처럼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진술은 과거의 어떤 진술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뒤쪽에 투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과거형의 어떤 진술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과거에 은행이 그냥 이런 행동을 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 과거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쓰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그 방식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야. 비동사 PP 형태로 쓰게 되는 것은 지금 투자를 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여기서 비동사를 빼버린 상태에서 invested를 쓰게 되면 그냥 투자한 행위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이 문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투자했어 라고 하는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야.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여기에 are invested라고 하는 요 표현을 썼다는 거야. 지금 요거 이런 형태를 당신이 투자했어 라는 행위적인 것보다는 지금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뭐 ING-PP 이런 걸 보지 말고 능동수성을 보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비동사 PP를 쓰는구나 라는 걸 좀 보자는 거야. 그래서 예문들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 여기 보니까 You are invested라고 하는 거를 쭉 찾아봤더니 예문으로 꽤 많은 것들이 나오더라고. You are invested, you are invested, you are invested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let's say you are invested only in stocks라고 하는 뭐 주식에만 투자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도 you are invested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감상 지금 투자를 한 상태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구나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뒤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좀 봤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들어가야겠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매몰 오류, 비용 오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이 길 위에서 계속 있고 계속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거였잖아. 예를 들어 사람들이 종종 남아있다는 거야. 여기 자동사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목적 없이. 수동구조 안 돼. 굉장히 끔찍한 관계, 굉장히 안 좋은 관계에 계속 남아있는데 단순히 뭐 때문에 they've invested a great deal of themselves into them이라고 하는 그들이 투자했으니까 뭐를 뒤에 나와 있는 자신들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을 어디에다가 그것들에다가 그 관계에다가 지금 여기는 뭐야? 아까랑은 좀 다르지. 여기는 투자한 행동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준 거야. 굉장히 많은 자신에게서 많은 부분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 이런 거를 투자했으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투자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 이 관계 속에서 계속 남아있더라 라는 거지. 또 다른 예를 좀 보자면 or someone 누군가는 또는 어떤 사람은 아마도 계속해서 pouring money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어. continue ing 쓸 수도 있고 투동사 원형 다 괜찮다. continue 다음엔 둘 다 가능해. 어디에다가? 사업에다가 계속 쏟아붓는 거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clearly 분명히 안 좋은 아이디어야. 이 시장에서는 이 분명히 안 좋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에다가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도 있대. 가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가끔은 가장 영리한 가장 똑똑한 것은 a person can do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quit 그만두는 거야. 요 구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what이라는 것이 뒤에 주어 동사를 갖고
요게 하나의 주어로 쓰이고 그 뒤에 비동사를 쓸 때 요 뒤에는 to를 쓰거나 안 쓰는 동사 원형을 쓰는 하나의 구조가 있어. 뭐 pseudo clause라고 하는 뭐 문법적인 뭐 용어가 있네. 그런 걸 알 필요 없겠고 주어가 하는 어떤 것 모든 것은 뒤에 겁니다라는 표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하나의 어구로 쓰이거든. 그럼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법책에서 많이 봐? the thing 또는 things which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거와 같은 거다라고 보잖아. 그럼 뭐야? the thing which 또는 that a person can do 같은 구조지. 그래서 비동사 쓰고 단수 여기는 to를 쓰거나 안 쓰는 동사 원형을 쓴 거야. 이런 기본 문법에 좀 맞춰간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만두는 거지 뭐. 그런데 이게 사실일지라도 이렇게 그만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냐면 tired and played out argument인데 여기 조심할 게 있다. 이거는 어떤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 어떤 주장인데 tired, 지치고 played out, 효력이 떨어진 주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우선 이 tired하고 played out이 둘 다 argument를 이렇게 꾸며줄 건데 주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played out은 이제 경기를 못해. 힘이 다 빠졌어. 그래서 효력이 떨어진이라는 단어야. 괜찮아. 여기는 tired가 좀 이상하지. 왜냐면 우리가 지친다라고 하는 것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논쟁이나 주장을 막 하게 되면 그 주장이나 논쟁으로 인해서 너무 지쳤다. 우리가 지치게 되고 그 논쟁 자체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tiring 이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tired를 썼어? 이유가 있어. tired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 tired라는 요 단어가 필요한 지침도 있겠지만 뭐냐면 여기 어떤 것이 낡은 진부한 이런 의미로 쓰여. 낡은 진부한 이런 단어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tired hat 굉장히 낡은 모자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알려주려고 했던 거는 이러한 주장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야 그거 원래 그런 주장이었고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이거 효과 없어. 굉장히 진부한 그런 주장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 tired를 쓴 거야. 그럼 tiring을 쓰면 문맥이 좀 안 맞을 것 같아. 이거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주장이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거든. 이게 사실인 건 맞잖아. 근데 야 이런 말 해봐. 듣겠어? 안 들어. 효력이 없어. 이런 것은 너무 진부한 표현이야. 이건 tired를 써야 돼. tiring 안 돼. 이건 안 된다. 뒤쪽 sunken cost라는 매몰 비용은 언제나 have to be bad thing 가장 안 좋은 것이 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럼 이거 계속 안 좋은 거냐? sunken cost라고 하는 거는 투자한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만 투자를 받는 쪽에서는 괜찮은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쓰려고. 실제로는 you can leverage 이용할 수 있어. this human tendency 이러한 인간의 경향을 이용할 수 있어. 어디에다가? to your benefit 여러분의 이익에다가 여러분의 혜택에다가 여러분에게 이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이걸 이용할 수 있지. 무슨 말이냐면 like someone like가 접속사로도 쓰여. 문법적으로 좀 이상하지? 근데 접속사로 쓰인다. 뭐뭐처럼 누군가가 투자하는 것처럼 뭐를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 어디에다가? 개인 트레이너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들이 follow through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 어디에서? on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 뭐뭐를 완수하다 정도로 볼 수 있어. 자신들의 약속을 완수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약속을 확실히 완수하기 위해서, 약속을 꼭 지키기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을 수도 있대.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또한 투자할 수 있어. 굉장히 많은 거를 투자할 수 있어. upfront, 미리. upfront는 선지급으로 먼저 돈을 내는 거야. 선지급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같은 구조가 되겠네. 보장하기 위해. You stay on the path you want to be on. 여러분이 잇고 싶어하는, 여기 on the path겠지. 여러분이 잇고 싶어하는 그 길 위에 여러분이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미리
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길, 여러분은 뭔가 원하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길, 뭐 몸을 굉장히 잘 만들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이러한 길 위에 여러분이 계속 있고 싶어. 그래서 돈을 왕창 쏟아붓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헬스장 같은 데 가면 한 달 하면 5만 원인데 뭐 10만 원인데 1년치를 12개월을 끊게 되면 10만 원이면 12개월은 120만 원이잖아. 파격 할인 70만 원 해주겠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낸 70만 원을 만약에 결정을 해버리면 이걸 결제해버리면 12개월이라고 하는 것을 돈이 아까워서라도 다닌단 말이야. 이게 뭐야? 매몰 비용 오류라고. 그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아까 개인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 내용을 뒤에서 언급을 좀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38번에 나와 있는 거는 살충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관리 방법,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38번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 뭐를? 수확량을, 이건 명사다. 수확량을 유지하는 것, 어디에서? 현재 수준에서 단지 수확량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requires, 얘도 우리가 문법으로 조금 표시할 필요가 있겠네. 자, 화면이 살짝 바뀌었지만 그대로 갑시다.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maintaining 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고 그래서 ing 주어라고 하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을 하지. 그래서 이것은 종종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new cultivar이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과 그리고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봐.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이런 거야. 현재 수준으로 수확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라는 거지. 현재 수준으로 수확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이유가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해충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측면들 화학적이고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의 여러 측면들이 can change 변화할 수 있으니까 over several decades라고 하는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수확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실은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충과 질병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여러 측면의 상황들도 계속 바뀌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품종, 새로운 관리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거는 좀 어떻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꼭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부연 설명으로 조금 더 갈 거야. 좀 내릴게.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 1960년대에는 과거의 모습이지 많은 사람들이 여겼어. 뭐를? 살충제를 뭐라고? 주요한 매우 주로 이롭다라고 누구에게? 인류에게 주로 이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거든.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면 뒤에 A, B의 구조를 이렇게 쓰고 A를 B로 여기다. 요 B 앞에 to B라고 하는 요 형태를 가끔 쓰기도 해. 그래서 주로 이롭다라고 여겼어. 내용상으로는 이로운 걸로 가야겠지. 과거에는 좋았던 거지만 사실 현재는 나쁜 걸로 가는 거. 이렇게 글의 흐름이 간다. developing. 그래서 개발하는 것, 새롭고 널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은 종종 여겨졌던 거야. 뭐라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해충들을 통제할 수 있는, 우리가 농작물에서 해충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졌던 거지. 아까 있었던 consider이라고 하는 요 구조에서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됐고 to be는 그대로 남아있고 주어 단수 여기 was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 Since that time 과거에는 이랬거든. 1960년대.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지. It has become apparent. 여기에 it은 가주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주어. 이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become 다음에는 형용사 써야 돼. 어떤 내용이? 널리 효과적인 살충제라고 하는 것이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 이로운 곤충들에게.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can negate. 이렇게 해로운 영향을 이로운 곤충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무효화시킬 수도 있어. 그들의 효과라고 하는 거, 이 살충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 어디에서 해충을 통제하는 것에서의 그들의 효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고, 또 문장이 아직 안 끝났네. 좀 내려야겠다. 또 어떤 거냐면 뒤에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또 그 지속적인 살충제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타겟이 되지 않는, 목표로 두고 있지 않는 생명체를 생태계에서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새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내용 전체가 분명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충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야겠지. 또한 아직 내용이 안 끝났네. 추가적인 거야. 또한 it has become difficult. 여기 똑같이 가주어, 진주어로 또한 어려워졌어. 기업들이 to develop new pesticides라고 하는 새로운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졌대. 뭐 때문에? 뭐 기술이 딸리나? 그런 것 같진 않지. 심지어 이런 것도 개발하기 힘들어졌다는 거야. 어떤 거조차도. 여기에 those는 pesticides라고 하는 살충제야. can have major beneficial effects라고 하는 주요한 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살충제조차도 개발하는 게 힘들대. 그럼 이건 되게 좋은 건데 이 좋은 거를 왜 개발하지 못할까? 아마 사회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뒤로 나오고 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이 될 것 같아. Very high cost, 굉장히 높은 비용이 are involved, 포함되어 있거든. 어디에서? Following, 따르는데. 뭘 따를 건데? 모든 절차들.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야. 뭐 하기 위해서?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살충제를 위한 정부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절차를 따르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이게 뭐 수익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이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비용은 굉장히 높아야겠고, involve, 타동사, 목적 없으면 수동. 그리고 need라고 하는 단어, 여기 목적 아니다. 뒤 목적 빠져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 꾸밀 때 수동으로 갔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충제는 안 되겠네 이제. 더 많은 고려가 is being given,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다른 방법에. 어떤 방법? 이 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주어지고 있대. 말을 좀 풀어가면 해충을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더 많은 고려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비동사 given이라는 거에서 give라고 하는 거에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럼 수동을 썼고, is being을 쓴 거는 그냥 진행의 의미로 써준 거야.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그럼 이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incorporate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시키다는 거야. 뭔가를 집어넣는 거야. 더 큰 저항성을, 여기에 해충에 대한 더 큰 저항성을 어디에다가, 새로운 품종에다가 집어넣는 거와 같은, 통합시키는 거와 같은, 포함시키는 거와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때 해충에 대한 더 큰 저항성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뭐 함으로써? breed는 개량하다. 개량함으로써, 또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뭐를? 다른 생물학적인 통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개량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공통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다른 생물학적인 통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개량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품종의 이 해충에 대한 더 큰 저항력을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뭔가 다른 방식이 지금 많이 고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현재의 생산량을 그대로 수준을 유지시키려면 새로운 품종과 새로운 관리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라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 39번을 보도록 합시다.
The dynamics of collective detection. 첫 번째 단어부터 말이 조금 어려운 듯하게 보이겠지만 설명을 해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dynamics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서로 작용하는 원리들을 보는 게 dynamics라고 하거든. 역학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작동 원리, 뭐 작용 원리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collective는 집단적인 거고, detection은 뭔가를 감지하고 발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단이 하나의 집단, 개체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집단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 그거를 collective detection이라고 해. 집단적인 이 탐지의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have an interesting feature. dynamics라고 하는 이거 복수로 본다 이거. 그래서 have로 봤어. have an interesting feature. 참 재밌고 흥미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를 주는 특징. 어떤 신호 또는 어떤 신호들을 개체들이 사용할까? 뭐로? 증거로. 포식자의 공격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까? 어떤 신호가 있을 때 봤을 때 지금 적이 나타났다.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한 개체가 포식자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 가장 좋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seek shelter, 은신처를 찾는 거, 즉 피신하는 거야. 이게 가장 좋겠지.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도망을 가게 되면 사실 이 개체, individual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룹 안에 있을 건데, 그래서 그 그룹에서 departure, 출발을 하게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탈로 본 거야. 그 그룹에서 이탈하는 것이 지금 도망가는 거니까 may 아마도 signal, 신호를 줄 수 있어. 위험이라고 하는 신호를 줄 수 있어. 누구에게? 경계를 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잘 몰랐는데 얘만 알고 있었던 거잖아. 경계하지 않는 다른 동물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냐면 야기시킬 수 있어. What appears, 보여지는 것. To be, 뭐라고? Coordinated, 조정된. flushing of prey라고 하는데, flush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flush가 원래 물을 쑥 내리는 거잖아. 한 번에 쫙 밀려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먹잇감들이 하나의 동작으로 휙 날아오르는 것을 flushing이라고 하는 요 말을 쓴 거야. 그래서 날아오름이라고 하는 걸로 쓴 거고, coordinated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 됐으니까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조직화된, 하나의 조직화된 먹이의 날아오름. 어디에서? 그 지역에서 먹잇감이 조직화되어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되게 어렵게 썼지만, 한 개체가 포식자 발견했어. 그러면은 이 도망을 갈 거 아니야. 그럼 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룹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계하지 않고 있던 동물들에게 지금 어떤 위험에 대한 신호를 주게 되고, 그럼 이놈들도 다 같이 그 지역에서 날아오르겠지. 그런데 그게 마치 조직화되어 있는 날아오르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appear 다음에 투동사 원형. 그래서 appear to be, 뭐뭐처럼 보이다. 뒤에 명사나 형용사를 써서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고, cause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하고 지금 연결이 좀 됐어. 이러한 것들이 다 뭐야? 신호가 될 수 있지. 신호. 포식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신호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것들이고, 이렇게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collective detection이 되는 거야. 요게 뒤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지금 어떤 걸 연구했냐면 dark-eyed, 검은 눈동자가 있네. 검은 눈에 junk라고 하는 것이 있대. 얘가 검은 방울새래. 검은 방울새. 뭐 새 종류인가 봐. 이름은 크게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주어 복수지. 그래서 여기는 S 안 붙였다. 뒷받침해 줍니다. 견해를, 어떤 생각을. 그게 어떤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야. non-vigilant,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attend to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걸로 하나의 표현이다. 뭐 어디에 다니다 이런 거 아니야. 참석하다 아니고 주의를 기울이다야.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야. 어디에? 개별적인 그 그룹의 그 동료들, 멤버가 되겠지. mate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짝이니까 그 그룹에서 함께 있는 그러니까 친구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무리의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그 친구들의 어떤 이탈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또 이런 견해가 있대.
that the departure이라고 하는 잠깐만 여기서 끊으면 안 되겠다. 이 부분은 지금 앞에 나와 있었던 여기 that하고 that이 동격으로 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but을 쓰고 여기서의 동격의 접사를 썼고 요 that은 그냥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이거. 그리고 그 이탈은 지금 앞에 나와 있었던 그룹에서 개별적인 친구들이 지금 이탈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탈을 만약에 했다. 그럼 그 이탈, 요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개체들의 이탈은, 여긴 여러 개체가 됐네. 여러 개체들의 이탈이 야기시킬 수 있대. 뭐를? 더 큰 어떤 탈출의 반응을 어디에서? 경계하지 않는 그런 개체들에게서. 자, 여기 다시 갈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검은새, 검은 눈빵, 검은 방울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해봤더니만 경계하지 않는 동물들은 주변에 다른 어떤 친구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나 아니나 요게 좀 주의를 기울이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걸 보고 있다라기보다는 이탈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쓴다라는 거고 이건 맞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지. 이건 맞지만 하지만 단 한 마리의 개별적인 개체가 이탈하는 것보다는 여러 마리의 개체들이 이탈하는 것이 이 경계하지 않고 있었던 나머지 개체들, 이 나머지 동물들에게 있어서 더 큰 탈출의 반응을 야기시킨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make sense,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이 말이 미안. 이거는 이치에 맞아. 이건 말이 되는 거야. 어디에서? From the perspective.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보의 의존성, 정보의 신뢰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말이 되지. 아니 한 마리가 하는 게 뭐가 정보의 신뢰가 있겠어. 여러 마리가 하게 되면 그런가? 하면서 좀 보겠지.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걸 좀 내려서 If one group member departs 단 하나의 한 마리의 그룹 멤버가 이탈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여기에 it은 여기에 one member가 되는 거야. 그 한 마리는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마리가 이탈을 한다면 그럼 이탈을 했다라고 치고 그래서 이탈을 했었을 거야 라는 의미로 might have done so 이렇게 본 거야. do so 그렇게 한다는 이탈을 한다는 거고 그렇게 이탈했겠지. for 뭐 때문에 a number of reasons 굉장히 많은 이유 때문에 have little to do with have to do with가 관련되다. little은 거의 없는 거니까 거의 관련이 없네. predation threat이라고 하는 포식이라는 위협과 거의 관련이 없는 굉장히 많은 이유로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꼭 포식자가 있지 않더라도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냥 이탈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마리가 했다면. 그런데 경계하지 않은 동물들이 만약에 이탈을 했어. 매번 a single member left the group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동물이 그 그룹을 떠날 때마다 계속 탈출을 했다. 뭐 그곳에서 도망갔다고 쳐봐. 그러면 they would frequently 그들은 빈번하게 반응하게 될 거야. When there was no predator 포식자가 없을 때조차도 왜는 뭐뭐 할 때조차도 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 그럼 포식자가 없는데도 한 마리가 퍼더덕 날아가면 또 다시 같이 날아갈 수 있어. 이거는 그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포식자가 없는 건데도 신호를 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가짜 경고라고 본 거야. 이렇게 포식자가 없는데도 한 마리의 새가 날아가는 것 single member left their group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경고 신호를 주게 되는 가짜 신호가 됐던 거지. 가짜 경고. 이럴 때마다 계속 날아가게 되겠지. 신뢰성이 없거든. 다른 한편으로 when several individuals 몇몇 개체들이 그룹을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 동시에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 신뢰적인 진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much more likely 훨씬 더 뭐뭐일 것 같아. 훨씬 더 존재할 것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얘기를 좀 본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앞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집단적 탐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었던 거야. The dynamics of collective detection이라고 하는 부분. 40번은 아마 고3 모의고사 중에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 이 부분은 지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얼추 좀 보면서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배경식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야. 우선 첫 문장을 읽고 좀 보도록 할게. mobility라고 하는 것이 이동 또는 이동성, 어디에서 뭔가 통행하는, 그러니까 transit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하고 통행하고 이동하는 거거든. 원래 in transit이라고 하는 요 부분도 운송하고 있는 또는 뭔가가 지나가고 있는 이런 의미인데, 통행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볼게. 통행에 있어서 이동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얘가 주어고 제공해 줍니다. 뭘 제공해 주냐면 폭넓은 영역을 제공해 준대. 이것은 to be explored, 탐색될 수 있다라고 돼. explore, 탐색하다, 탐구하다. 탐구될 수 있는 폭넓은 영역을 제공해 준다라고 한대. 뭐에 의해서? different disciplines. discipline이 학과라고 하는 것이 있고 faculty라고 하는 것이 학부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모든 학부에 서로 다른 학과들에 의해서 탐구될 수 있는 폭넓은 영역을 제공해 줍니다. 뒤에 뭘 포함해서 in addition to 뭐뭐 이외에도 라는 의미지. 뭔가 추가적인 거. 인문학이라는 것 이외에도 인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부에 서로 다른 학과에 의해서 탐구될 수 있는 폭넓은 영역을 제공합니다. 해석은 잘 끝났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처음에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 mobility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좀 시작을 한 거냐면, 우리가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 글의 배경은 acceleration, 가속화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사회가 첨단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 그런데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의 이동이 빨라지게 될 건데, 그럼 이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 단순하게 이동 수단이 빨라지는 거냐? 그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이동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도 빨라지면서 사회적인 모습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인간의 존재론적인 것에 있어서도 좀 달라진다라고 봐. 좀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우리 인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인문학을 좀 보면 되겠고, 그 인간을 바라보는 인문학에서도 이동성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고, 다른 뭐 사회적인 분야나 아니면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이동성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우선 원문을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건 원문을 보지 않으면 좀 힘들어. 이 원문에 나와 있었던 거에 지금 제목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지. move over some이라고 하는, 요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존재한다 이거야. 우리가 좀 흔한 말 중에 그렇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그때 나는 존재한다가 이거야. 요 부분. 그럼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움직임과 이동성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움직임과 이동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움직임이라는 motion이라고 하는 거는 existential state라고 하는 어떤 존재론적, 그러니까 실존하고 있는 어떤 상태라고 보는 거야. 철학이야 이건. 그리고 뒤로 조금 더 가면 여기에 motion이라고 하는 거, 뭐 in motion에 있던 to move가 되었던 어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죽으면 몸이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우리 뭔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내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동,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거야. 자, 뒤로 좀 더 가볼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전공한 학문이 여기 나와요. 신학이야. 여기네. theology. 그러면 my own discipline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전공으로 한 것이 종교학이나 이제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철학적으로 신학에 관련된 것을 기반으로 이동성을 좀 바라보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가속화가 이루어졌고, 그 가속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동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동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이동하는 수단 또는 이동의 속도,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또는 앞에 나와 이 존재로는 왜 여기서 자꾸 얘기하냐면 뒤에 이제 이해가 된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 인간은 어떻게 이동이라고 하는 것 존재. 아까 근데 잠깐 언급한 적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실존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문학에서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학문들, 뭐 기술 분야라던가 사회적인 분야, 사회에서도 이걸 이동성을 볼 수 있는 거거든.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지. 원문에서는 뭐 그 가속화가 되면서 사회에서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혼을 하는 그러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했어. 그런 게 전부 다 acceleration 여기 나오네.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거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은 mobility라고 하는 이동 또는 이동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탐색할 수 있을, 탐색할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뒤로 가면서 계속 좀 볼게.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increasing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증가하는 이 가속화, 이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traveling through, travel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으로 보면 된다. 이동하는 것. 이동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여기에 in traveling이라고 하는 거는 acceleration in traveling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면 의미를 받아들이면 된다. 콤마가 나와 있잖아. 잠깐 묶어버리지 뭐. 이 지리적인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이동하는 데 있어 점점 증가하는 그러한 가속화라고 하는 이 속도가 증가하는 이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체는 뭐가 되어가냐면 점점 더 passive, 수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 먼저 하고 갈게. 그리고 이 컨테이너, 즉 우리의 몸은 transported, 운송이 되네. 뭐에 의해서? 인공물들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인공물들. 아니면 운송이 되거나 아니면 loaded, 뭔가가 가득 채워져. load는 짐을 싣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용기가 있고 그 안에다가 짐을 얹어 놓는 거. 이걸 load란 말을 쓰지. 그래서 loaded up, 짐이 실린대. 그러니까 채워진다라고 보면 돼. 뭐로? 내면의 어떤 감정들로. 그럼 어떤 감정인데 being mobile이라는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채워진대. 소위 정보화 시대에. 뭐 여기는 이렇게 끊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잠깐 끊어볼게 그냥. 자, 해석 다 됐지? 그럼 이제 이해해야 되잖아. 너 이거 이해해야지. 해석 다 했는데 어렵지. 자, 보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 그게 지리적인 공간에서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교통수단 같은 것들은 엄청 빨라지지. 가상의 공간, 인터넷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거든.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의 몸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우리의 신체는 오히려 반대로 더 느려지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수동적인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컨테이너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TV를 본다라고 해도 TV 볼 때 그냥 리모컨만 버튼 몇 개만 누르면 그냥 TV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채널이 빨리 바뀌고 우리가 기술 어떤 정보 TV라고 하는 것도 빨리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쓴 거는 어떤 의미로 쓴 거냐면 우리가 그 물건 같은 거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에다가 넣고 이거를 이렇게 옮기잖아. 얘를 그냥 들어 올려서 차량에다가 여기다가 들어 올려서 이렇게 놓고 이동하게 만들지. 그러니까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짐과 같은 걸로써 그냥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컨테이너와 같고 그럼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옮겨줘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동되는 거야. 이 이동되는 거 어떤 인공물에 의해서 아니면은 뒤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마음속으로는 우리의 신체가 정말 빨리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정보화 사회라는 것에서 정보를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접하게 되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굉장히 빨리 이동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 그러한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부분은 뒤쪽에서도 좀 언급이 될 거야. 요건 지금 처음에 요런 말을 쓴 이유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컨테이너와 같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동시켜주는 수동적인 존재인 거야 라고 하는 것. 좀 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동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야.
뒤로 봅시다. 그래서 기술적인 technical mobilities라고 하는 이 기술적인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뭔가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들이 결국에는 인간을 바꿔버린 거잖아. 뭐로 바꾼 거냐면 some kind of terminal creatures라고 하는 termina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착지가 되지. 그럼 사람으로서의 종착지는 뭐야?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그래서 뭐 말기 환자와 같은 그런 거를 이게 terminal이라는 말을 이렇게 쓴 거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약간 이 책에서는 좀 의역을 해서 불치병에 걸린이라는 말을 쓴 거야. terminal이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간 거니까 이제 곧 죽을 거라라고 하는 걸로 본 거지. 그래서 일종의 불치병에 걸린 어떤 생명체, 이런 것으로 우리를 바꿔버렸다라고 해. 그럼 이 생명체는 spend most of their time,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어? 쉬어야지. 힘이 없는데. 그리고 또 이 생명체는 조금이나마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participate in, 참여해야지. 스포츠라고 하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스포츠에 참여할 필요가 있지. 뭐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disproportion이라고 하는, propor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율인데 비율이 안 맞아. 불균형이야. 움직임과 휴식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일상적인 불균형, 이거를 올바르게 균형 잡기 위해서 스포츠에 참여해야만 되는 그러한 이제 말기가 된,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불치병에 걸린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아까 passive하고 좀 비슷하지? 이것까지 보게 되면 너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그 생물학적인 모습을 좀 보게 될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뒤쪽으로 가게 되면 단순한 신체적인 모습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좀 간다. 여기 부분도 여기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have you come closer, have pp 뭐뭐 한 적이 있냐, 더 가까워진 적이 있냐, 어디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의 이미지에. 그럼 신의 이미지는 뭐로서의 신의 이미지인데, immobile mover이라고 하는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사람. 이상하지? 움직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야.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누군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행위자라는 거야. 움직이지 않는 행위자로서 이 신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에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 언제? 엘리트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을 엘리트라고도 보겠지만, 우리가 상류층을 엘리트로도 볼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엘리트로 볼 수 있어. 여기서 엘리트라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요 말의 의미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언급한다는 거야. 이 상위 계층들이 행사에, exercise는 뭔가를 행사하는 거야. 뒤에 권력 같은 힘 같은 게 나올 때 그들의 힘을 행사하고 있을 때, 어떤 힘인데? 이동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돈,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돈이나 물건이나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권력, 권한, 힘, 이런 것들을 행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이미지 얼마나 다가갔을까? 뒤에 when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 반면에 그들 스스로는 do not need to move at all,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여기에 when부터 뒤에 나왔는 여기까지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상류층, 이 상류층들이 돈과 물건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반면에 그들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던 이 움직이지 않는 행위자, 여기 얼마나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질문을 던졌지. 답은 뭘 것 같아? 거의 가까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속도가 굉장히, 사회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나도 빨라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동성이야. 엘리트들, 상류계층들은 자신들이 가만히 앉아서 다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어. 이게 마치 뭐와 같은 거야? 신과 같은 사람들이야. 마치 이 상류층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이라고 이미지를 잡았던,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신의 이미지가 이거였어. 이건 왜 나오냐?
또 왜 나오냐면 이것도 찾아봤는데 그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에서 봤을 때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는 존재하겠지. 근데 우리의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cause, 원인, 얘는 누구일 것 같아? 얘는 신이라고 보는 거야. 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 그럼 신은 뭐 하는데? 신은 가만히 앉아서 야 너 이렇게 움직여봐, 여기로 움직이고 이렇게 행동해봐 라고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를 조작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행위자야. 그런 걸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의 이미지로 봤다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신의 이미지는 마치 누구와 같아? 지금 뒤를 보니까 엘리트, 상류계층과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된 거지. 그러면 상류계층,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상류계층들은 자신들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우리는 이런 모습에 얼마나 가까워진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계층의 갭, 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인 거야. 미치겠지? 이걸 누가 이렇게 설명하니? 선생님도 이거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굉장히 많이 좀 시간이 걸렸고 나도 완벽하진 않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그러면 엘리트들은 이런데 그럼 이 아래에 이 사회적인 계층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자는 거야. others. 여기서의 others는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상류층이 아닌 at the bottom of this power. 이 권력의 하류에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야. 상류층이 아닌 우리는 희생자인 거야. 어떤 희생자인데? 이 이동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만든 사회적 exclusion, 배제의 희생자. 이것도 잘 봐봐. 여기에 ed를 쓴 거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와의 관계에서 얘가 된다는 거야. 사회적인 배제. 그러면 사회적으로 뭔가 배제되고 있대.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 지금 앞에 보면 엘리트라고 하는 그 상류 계층들은 이동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이고 그럼 우리는 하류에 있는 하류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겠지만 권력의 아래쪽에 있는 우리는 이동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군가를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가 움직여야만 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상류층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게 되는 그런 존재지. 그래서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회적인 배제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야. 사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어떤 능력이 없고 배제되고 있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류층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그 상류층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뭔가 행위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배제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조화된, 즉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이게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 이동성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배제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배제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others, 다른 사람들, 상류층이 아닌 우리, 이 사람들은 cannot decide, 결정할 수가 없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로 이동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이동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are moved, 이동이 되는 거야. around, move around, 그냥 여기저기 이동돼. 움직여지게 되는 거고 locked out, 밖에다 놓고 가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야? 이건 또 배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처지다라고 해석을 조금 풀어서 간 거야. 내 처지거나 아니면 안쪽에다가 놓고 가둬버리는 거야. 가둬지게 되는 거지. 결국 다 뭔데? 우리는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는 건가? 우리의 권한이 없이. 아니면 내 처지거나 안에 갇히게 되겠지. 뭐 없이. 권리도 없이. 어떤 권한도 없이. 이동할 권리라던가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나 이런 권리 둘 중에 하나가 전혀 없이 either A or B에서. 그럼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는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이동성을 갖추고 있겠지만 사실 사회적인 문제로 사회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틀 안에서 봤을 때 사실은 우리는 이동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좀 이해되겠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 그런데 아까 봐봐. 이 컨테이너를 잠깐 봐봐. 이 컨테이너도 뒤에 내용하고 연결이 좀 된다라고 했었잖아.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 다른 인공물들, 어떤 기중기라던가 어떤 커다란 기계가 움직여줘야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각에는 나 이동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내면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지금 passive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글이라는 거야. 밑을 봐봐. 요약한 부분. 기술과 정보 사회에서 인간은, 그런데 이 우리의 인간의 신체의 움직임은 사실은 필요성이 덜한데, 이 인간은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도 증가된 이동성이라던가 권력이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이동성과 관련된 인간의 어떤 환경이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인 불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좀 어려운 거다. 실존주의라고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인간의 이동이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존재이긴 맞겠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필요한 이동성이라고 하는 실존주의에서 바라보는 그 필수적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배제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뒤쪽에 나와 있는 거. 나도 100%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고 대략적인 느낌은 이렇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야.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할게.